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제 외모, 목소리, 성격까지 다 자기 스타일이고 그렇게 꾸물거리던 이상형이라고 했죠. 저는 사실 그 남자가 엄청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워낙 저에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줬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은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전에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헌신적으로 구는 남자는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 남자에게 감동도 많이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이고 자상하다 보니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고 또 무엇보다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니고 몸 관리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고 드디어 2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힘들게 가져진 아이였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했죠.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저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했죠. 저희 집에는 웃음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 식구가 만들어갈 행복함과 평온함을 기대하면서요. 워낙 기다렸던 아이인 만큼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웃음꽃이 필까 싶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출산을 하고 제 상태는 제가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저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분명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맘때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데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는 모습만 들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고 죄책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더 우울해졌고요.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았죠. 병원 치료도 했었고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다가 임의로 약을 끊었더니 증세가 더 심해졌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도중에 살도 엄청 찌게 되었고 탈모가 생겨 머리도 엄청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등도 엄청 굽고 임신 때문에 늘어졌다가 다시 줄어든 배에는 튼살이 가득했습니다. 외형도 많이 달라졌지만 건강도 꽤 안 좋아졌죠. 산후 우울증으로 의지도 없는 데다 육아로 인해 허리와 손목은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에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이 있더군요. 활기 넘치고 의욕 넘치고 자기 관리하는 걸 즐겨했던 저였는데 뚱뚱하게 불어난 몸, 휑해진 머리에 생기 없는 피부를 가진 지치고 우울해 보이는 표정의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저를 마주한 순간 마치 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남편은 친정부모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정엄마가 하시던 가게 일을 멈추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같이 돌봐주셨죠. 엄마도 하시는 일이 있었기에 저를 도와주실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제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달음에 와주신 거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며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제 우울증 증세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은 놀랍게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시동생에게 넘기고 한 곳만 운영하고 있었죠. 센터에는 각자 관리를 맡아주는 매니저 겸 트레이너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개인 PT도 하기에 많이 바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처제가 연락 온 건 없지? 갑자기 뜬금없이 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수? 갑자기 혜수는 왜? 아니. 처제가 전에는 한 번씩 놀러 오고 전화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영 조용하네. 걔 바쁘지.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치. 연락 거의 안 하지. 그럼 공부하느라 바쁜 애한테 자꾸 연락하고 그럼 안 되지. 알겠어. 그걸 묻는 남편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동생에 대해서 왜 묻지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좀 주고받다가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언니, 형부 요즘 어때? 뭐가?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렇지. 왜? 그 순간 얼마 전 남편이 제 동생 안부를 물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죠. 왜 그러는데? 혹시 형부 어디서 만났어? 그 말을 하자 동생은 굳은 얼굴로 잠깐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가 요즘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거든. 괜히 얘기했다가 언니 우울증 증세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근데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언니도 알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뭔데 그래? 저번 주에 나 시험 기간이었잖아.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오다가 그냥 형부 헬스장 쪽을 지나갔거든. 형부 헬스장 근처에 카페 있잖아. 거기가 조용하고 공부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잠시 후에 형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그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랑? 그 헬스장 매니저라는 여자 있잖아. 전에 언니가 나 등록해줘서 나도 2-달 정도 헬스 다녔잖아. 그때 그 매니저 말이야. 저도 당연히 그 매니저를 압니다. 이름은 서아영이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좀 고치긴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특히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몸매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처음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땐 대수롭지 않았어요. 헬스장 매니저랑 커피 한잔하러 카페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이랑 직원이니까 커피 사러 올 수 있지. 근데 들어올 때 내가 봤는데 분명히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 뭐라고? 팔짱? 그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물론 가게 들어와서 풀긴 했지만 내가 분명히 봤어. 그래서 내가 형부하고 불렀거든. 그랬더니 형부가 엄청 놀라는 거야. 나보고 여기 왜 있느냐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매니저랑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온 거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더라고. 나도 팔짱 끼는 거 봤네 어쩌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가만 보니까 두 사람 뭔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생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니저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닌다뇨.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지 와이프는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와서 병원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맨날 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육아 참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게 직원하고 수상해 보이기까지 한다뇨. 너무 기막혔지만 일단 동생에게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매니저라는 여자와의 대화창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장과 직원 사이임에도 스스럼 없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저녁에 뭘 먹으러 가자는 둥, 피곤한데 술 한잔 사달라는 둥, 누가 봐도 엄청 친하고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대화만 보면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연인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걸 보는데 우라통이 터지고 배신감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솔직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암시하는 대화는 없었지만 이 둘 사이는 누가 봐도 불륜 사이였어요. 바람이니 외도니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나요.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냥 친한 사이고 직원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라고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이렇게 반말하는 게 말이 돼? 걔 직원이기 전에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해. 그러니까 친해서 그런 거지. 그냥 오빠 동생 사이. 오빠 동생? 눈 맞으면 바로 모텔 달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빠 동생이란 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오해하지 마. 그런 일 없었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발뺌하며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이자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 뿐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고 분명 그 둘은 어떤 선을 넘은 사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질책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였기에 남편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는 게 확실시되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분명 뭐가 있다 싶으면서도 애써 그냥 덮어두려 했고 제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캐지 않고 넘어간 거였죠. 그때 저는 멘탈이 안 좋은 상태여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끝까지 따져 묻는 것보다 회피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만 했습니다. 나 의심 푼 거 아니다. 다만 한 번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겠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바로 자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이다. 이혼할 때 이 집은 나한테 넘겨라 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랑 자기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기를 오해하느냐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여자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이런 각서 쓰는 것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고 쓰라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저를 위해서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것보다 남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어쨌든 그 여자도 헬스장에서 해고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 일 이후로 희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가정을 위해 또 저희 아이를 위해 그 일은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를 해고했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아니라고 순진했던 건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뭔가 찾아볼 게 있어서 남편 헬스장을 검색하다가 시동생이 운영하는 헬스장 홍보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 하나를 시동생에게 넘겨줬고 시동생은 블로그에 헬스장 홍보글도 올리고 운동 정보도 한 번씩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 블로그를 훑어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면요. 시동생 블로그에 새로운 트레이너 영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트레이너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남편의 헬스장에서 일했었던 그 서아영이라는 매니저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분명히 헬스장에서 잘났다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시동생네 헬스장에 이 여자를 취업시켰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고 그 일로 집이 뒤집어지게 싸우기까지 했으면서 뒤에서는 그 여자를 시동생네 헬스장에 취업시켜준다뇨. 보통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형이 누군가 소개해줘서 새 트레이너를 영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까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생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으로 들어서자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여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알아보고 까딱 인사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서 일해요? 그 말에 그 상간녀는 설핏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네, 잘렸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아니요, 사장님이 여기서 일 도와주라고 하시던데요. 그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따라오라고 그리고 1층 건물에 있는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죠. 우리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하고 직원 사이죠.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그 여자와 남편이 정말 사장과 직원 관계일 뿐이었다면 오히려 오해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제 반응을 즐기고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마냥 행동했어요. 내가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사장하고 직원 사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장님과 저는 그게 단데요.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일개 직원이잖아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직접 봤는데 둘이서 팔짱까지 끼고도 다녔다면서요. 게다가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도 다 봤거든요. 어머, 그런 것까지 다 감시하세요? 헐, 사장님한테 함부로 카톡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살 긁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이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지금 유부남하고 외도 저지르는 거잖아. 외도라뇨. 사장하고 직원 사이일 뿐이라니까요. 왜 이상한 오해를 하세요? 너 내가 우스워 보이니? 저는 부들부들거리고 그 여자는 여유 있게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만 말하라고 이래야 되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팔을 잡았는데 제 팔을 확 뿌리치는 겁니다. 왜 잡아요?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는 조롱하듯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사장님이랑 뭘 어쨌는데요. 사장님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거든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완전 푹 퍼져서는 우울 타령만 하는 마누라 보기 싫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다고요. 저야 사장님이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준 거고요. 직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뭐라고?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장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사모님,
애 먼저 닥달하지 마시고 본인 관리나 좀 하세요. 남편 질리게 만든 게 누군데. 남편 간수는 알아서 좀 하시죠.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여자가 내뱉은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지고 살도 찌고 몸도 망가졌는데 그걸 자기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저렇게 말했다니 사람을 완전 비참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왔고 저는 싸놓은 짐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붙어 살고 나랑 우리 아이는 앞으로 볼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해대며 저를 말리더니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짐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겠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도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지내면서 가족들의 케어를 받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앞이 캄캄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 뒤를 밟게 되었는데 남편은 정말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집으로 오가는 사진과 그 전에 써둔 각서, 그리고 그 전에 발견했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안 좋을 때 어린 아이까지 두고 남편과 소송에 휘말린 제 마음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초반에는 미안하다, 다 끝내겠다, 소송 취하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그토록 속였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요? 저는 싫다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고 신뢰는 깨졌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발버둥 쳐봤자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 및 양육권을 큰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고요. 솔직히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아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더 열받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 그 인간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면접 교섭권이 있어도 아이를 잘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잡아놓고 파토내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그게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그렇게 보러 온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괜히 애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치가 떨리는 인간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양육비는 안 밀리고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양육비 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양육비 안 내고 요리조리 피하는 인간들 진짜 많다더라고요. 그나마 돈이라도 제때 보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가 점차 크기 시작하면서 산후우울증 병세는 점차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도 다시 시작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아가씨 때보다 더 살도 많이 빼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로 주부 모델 일과 모바일 쇼호스트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고 이런 일과는 무관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을 많이 찾았고 외모도 많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은 잊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가끔 아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해할 때는 대충 외국에 있다거나 일이 너무 바쁘다고 둘러댔고요.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그만큼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유치원 하원 후 어디 들렀다가 저녁 시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누가 인기척을 하길래 보니 전 남편이 서 있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연락이 몇 번 와서 지우 좀 보러 가도 되겠느냐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씹었죠. 제가 아이 혼란스러우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고 하긴 했지만 남편은 좋다쿠나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면접 교섭일로부터 3년 넘게 한 번도 와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이 안부조차 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이 보고 싶다고 찾아온 꼴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안 했더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당황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더니 지우야, 아빠야 그러는 겁니다. 아이도 좀 얼떨떨해했죠. 2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보다가 그 후에 3년 정도 못 봤으니 기억도 안 났을 거고요. 저보고 아빠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고 전 남편은 아이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하며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줄 테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와도 되는 줄 알아? 미안해. 근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았잖아. 어쨌든 내가 지우 아빠고 나 양육비도 밀린 적 없이 보냈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양육비 보내지 마. 그냥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해. 나도 그 돈 몇 푼 받자고 당신하고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근데 지우도 너무 보고 싶고. 쇼하지 마. 바람나서 그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와이프고 다 내팽개치고 집 나가서 살았던 게 너야. 이제 와서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길 찾아와? 왜? 그 여자랑 뭐 문제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막 혼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후회도 소용없는 거 아는데 고작 그런 애 때문에 너랑 지우까지. 나 진짜 미친놈이야. 필요 없거든. 찾아오지 마. 나 면접 교섭권 있잖아. 우리 지우 만날 수 있잖아. 오지 말라니까 냉큼 그러겠다며. 애한테 애정 없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양육비 가지고 협박하지 마. 그건 네가 해야 할 진짜 최소한의 애비 노릇일 뿐이니까. 저랑 남편이랑 그렇게 계단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남편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다시 달려가고 아이도 아빠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쇼를 하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아빠도 아빠라고 좋아하는 아이가 너무 가여운 겁니다. 이웃 눈치도 보이고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정 보고 싶으면 면접 날짜를 정해서 오고 이렇게 다시는 불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코를 훌쩍거리며 알겠다고 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자식이고 뭐고 집 나갈 땐 언제고 갑자기 저러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도 그 내내 아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아이가 하도 아빠를 찾으니 결국 차단 풀고 면접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후부터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전 남편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랑 아쿠아리움 갈 건데 같이 가자고요. 저는 안 간다고 아빠랑 둘이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아이는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겁니다.
전 남편도 딱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고 아이도 뒤집어지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다 같이 아쿠아리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아이 생각해서 그날 하루 꾹 참았죠. 그렇게 다 놀고 나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혼자 감상에 젖어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건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느니 어쩌느니 한참을 주절거리더라고요. 한참을 듣던 제가 그랬죠. 적당히 해. 자식이며 아내며 다 내팽개칠 만큼 좋아 죽었던 여자잖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그 여자랑 살림 차렸으면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걔 말도 하지 마. 생각만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진짜 후회해. 겨우 그딴 여자 만나려고 내 가정, 내 행복 그렇게 깨부순 거.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거지.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다 끝난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나 그 여자랑 진짜 갈라설 거야. 최악이야 그 여자는. 허영심에 욕심에 드글드글해서 완전 독먹는 하마에 집착도 심하고 멍청하고 내 인생 그 여자 때문에 망친 거야.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험담을 듣는데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이제 알겠네. 그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도 내욕했지? 아니야. 아니긴 개뿔.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마. 너는 뭐 욕할 거 없는 줄 아니? 미안해. 사과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가자. 오늘은 지우 때문에 마지못해 갔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제 앞에 와서 그 여자 뒷담화하고 욕하는 꼴을 보는데 그 여자랑 바람필 때 내 욕을 얼마나 해댔을까 싶고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완벽하게 선을 그었는데 제 얘기는 귓등으로 들은 건지 문자로 밥은 먹었느냐, 날이 추운데 옷은 잘 챙겨 입었냐 등등 궁상맞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면접 교섭권 얘기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네 가정에나 충실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의 내연녀이자 이제는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요. 만나자는 걸 할 얘기 없다고 거절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예 집 근처로 찾아왔더군요. 기가 막혔죠. 도대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식 씨 행동이 이상해서 내비게이션 목록 뒤져보니까 여기가 나오던데요.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전 남편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불륜이에요. 그 여자 입에서 불륜 소리 나오니 너무 웃겼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거 나 뜨겁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젠 내 남자거든요? 네 남자 하세요. 관심도 없으니까. 네 남자한테 제발 애 핑계로 그만 좀 질척이라고 해주실래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막 손까지 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부들거리는 그 여자를 보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이혼 전에 이 여자랑 대면했을 때가 떠오르면서요. 그때는 반대 상황이었죠. 제가 왜 우리 남편 만나느냐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깔보고 있었죠. 그때의 제가 떠오르면서 이 여자도 어지간히 불안한가 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느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상황이 별로 화도 안 나고 오히려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빈정거리며 그랬죠. 불안해? 뭐? 엄청 불안해 보여서. 하긴 한 번 바람 피운 인간이 두 번 못 필까? 뭐라고? 애 핑계 대면서 전 남편 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그 반대인데? 네 남편이 우리 지우 핑계 대면서 자꾸 연락해대는데 나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나거든? 제발 네 남편 단속 좀 해. 나한테 와서 네 욕도 엄청 많이 퍼붓는데 듣기 싫어. 뭐라더라? 허영심 많고 멍청한 데다 집착도 심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입에 개거품 물고 욕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만 좀 하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야. 제 말에 그 여자도 충격받은 얼굴이더군요.
성식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더 심하게 말했는데 그나마 돌려 말한 거야. 어디서 이간질이야? 그렇다고 성식 씨가 너한테 돌아갈 줄 알아? 너 같으면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 버렸는데 그거 도로 들고 오고 싶겠니? 저는 폰을 꺼내 남편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답장조차 안 했던 문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폰을 확 낚아채더니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고 저는 그만 좀 보내라고 네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하고 남편은 그 여자랑 끝낼 거다라면서 상간녀 욕한 것도 다 있었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문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자식 버리고 바람 피우는 인간인데 너한테는 천년만년 충성할 것 같았니? 착각도 크다. 저는 제 폰을 다시 뺏었습니다. 제발 네 남편한테 전해줄래? 이딴 쓰레기 같은 문자 자꾸 보내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왜 이렇게 쌍으로 질척거려 지긋지긋하게.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벗어났죠. 고개를 문득 돌려보니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똑같이 당해보니 네 기분은 어떠냐 묻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그 여자한테 문자 내용 다 보여줬느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막 쉬면서 그 일로 어제 집안 박살나게 싸웠고 자기는 얼굴에 손톱으로 그인 자국이 줄줄 났다고 하더라고요. 폭행까지 당했다며 자기도 이제는 못 참는다고. 그 여자랑은 진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쓸데없는 문자하거나 계속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랑 다시 잘해보자고 지우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랑 다시 합치는 일 없어. 왜 헤어져? 그 여자랑 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럴 거야? 정확하게 말할게. 나 너 진짜 싫어. 아니 끔찍해. 우리 지우 때문만 아니면 죽어서도 네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어쩌고 살든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전혀 내 할 바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너는 더한 짓도 했는데 고작 이 정도 말이면 어때서. 하여튼 내 뜻 분명히 전했으니까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것들 결혼한다 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의 지옥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니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뒤로도 포기 않고 면접 교섭일 날 오면 지 얘기 주절주절 했는데요. 지 혼자 주절거린 말로는 그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고 헬스장도 장사 안 돼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꾸도 않고 관심도 없이 무시하다 보니 지도 이제 포기했는지 그 뒤로는 아이 면접 교섭일 날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찰거머리 같은 인간이라서 골치 아팠는데 진작 이럴 걸 싶더라고요. 그리고 인과응보처럼 남편놈 실시간으로 망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오고 나니 저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볼품없는 바람 따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제 마음과 저희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